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코인 캠퍼스의 비트코인 차트 리포트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리트킴입니다. 매일매일 주요 경제 일정과 이슈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설명드리고 차트 분석도 디테일하게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현재 시간은 2025년 3월 12일 14시 50분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요 이슈 및 일정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21시 반에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23시에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있고요. 중요도는 이제 별 3개로서 전부 다 중요한 지표 발표이나 근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라고도 하죠. 이 CP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의와 비트코인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란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경제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지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느냐? 예상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CPI 발표가 예상보다 높으면은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 및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비트코인의 하락을 얘기하고요. CPI가 예상보다 낮으면은 인플레이션의 둔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약세 및 유동성 증가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CPI 상승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주고요. 이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야기하고 CPI가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상승을 야기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이슈입니다. 자,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미국 상무부와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한 25% 수출세를 유예한다고 하자 트럼프 역시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25% 관세를 유예 조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최근에 이제 트럼프에 뭐 중국도 관련을 하고 뭐 캐나다, 멕시코 여러 가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호재거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조금 가뭄의 단비 같은 이제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오늘 이제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와주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닉 베기치 공화당 하원 의원이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고 미국 시민의 비트코인에 대한 자체 보관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세 번째 같은 이슈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법 제도입 법안을 위해 제출을 했었고요.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 5년 동안 최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위해 제출을 했습니다. 이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7월 당시에도 제출을 했었으나 반려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트럼프의 발언이 아닌 이제 다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입에서 나와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감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 이 법안이 발의한 상태이지만 발의가 되고 승인이 된다라는 가정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에서 이제 매집을 함께 된다면은 가격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멘트 및 경제 이슈는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 상황은 어떤가 4시간봉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시간봉 작도 관점입니다.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상승 채널을 이탈을 놔주느냐가 주요 핵심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평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의 색깔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평선이고요. 현재는 이평선의 배열 상태가 역배열이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2동 평균선 구간을 저항 가능성이 높겠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보조지표 상황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조지표도 4시간봉 보조지표이고요. 이 트리플 스토캐스틱 그리고 RSI 보조지표인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단기를 제외하고는 중기, 장기 모두 상승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이 진행 중인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RSI 같은 경우에도 이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고 지속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매도나 매수 관점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타점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은 저희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코인 캠퍼스 입학 문의를 주시면은 무료로 차트 강의 및 제가 실제로 진입하는 타점 공유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25년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시간봉 작도 관점입니다. 매물대 구간,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고 조정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지금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4시간봉 차트이지만 1시간봉 차트로 넘어갔을 때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은 상승 추세 중 상승 채널 하단부 지지 구간에서 나와주는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매수 관점으로 눌림 구간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4시간봉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시간봉 관점에서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지금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이었던 가격대로 따지면은 83.6K에서 84.1K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조정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조정이 나와주었을 때 이 매물대 구간에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었고요. 따라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이 고점 저항 매물대 구간을 재차 한번 터치를 해주면은 저항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저항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면은 바로 윗 구간에 85.1K 및 하락 채널 상단부라는 또 하나의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 전환을 가능성이 나와주려면은 적어도 이 4시간 봉에 이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는 돌파를 해주어야지 상승 전환 가능성을 조금 시사할 수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메인 저항 구간은 이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83.6K에서 84.1K 매물대 그 이후에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85.1K 및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돌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제 역헤드앤숄더 상승 반전형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저항 매물대 구간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83.6K에서 84.1K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에 따라서 이 85.1K 매물대 및 하락 채널 상단부 저항 구간의 이격도가 가깝기 때문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이라든가 돌파 시 강한 거래량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마찬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85.1K 및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평선의 색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2평선 이고요. 지금 역배열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방압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평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진행되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하더라도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은 재차 말아내릴 즉 트랙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22평 바로 윗 구간에 어떤 게 있냐?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매물대 구간이 있죠. 따라서 22평 구간을 돌파하더라도 이 매물대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어야지 이 내려오는 62동 평균선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 구간에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 즉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응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 22평의 하방 기울기를 자연스럽게 상방으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2평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 혹은 상단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고 난 시점에서 다음 저항 구간인 62동 평균선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조지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조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입니다. 파란색 선은 K선이고요. 빨간색 선은 D선입니다. RSI는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14 RSI 보조지표이고요. 보조지표의 방향성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단기를 제외한 중기, 장기의 K선이 모두 상반 기울기이고요. K와 D선의 배열 상태가 정배열인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인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현재는 역배열인 모습이고요. 역배열에서 저항 구간인 단기 저항 구간인 22종 평균선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 시그널의 1차 목표가는 터치를 해주었다라고도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고, 터치 이후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이 해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평선에 설명드렸던 그 상방 시나리오 혹은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역회전 숄더 넥라인 매물대 돌파하며 나와주는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게 된다면은 지금 4시간 봉의 상승 시그널이 해소가 되면서 22종 평균선을 이탈, 그리고 22종 평균선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면서 중기의 K와 D선이 교차, 즉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 자, 그러면은 중기 K선과 D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장기 K선의 기울기도 상방에서 점차 둔화가 되면서 완화가 되면서 하방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22평 저항을 받아주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되어주게 된다면은 이 매도 관점에서의 눌림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중기 K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해줄지 저항을 받아주면서 떨어질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항 구간 돌파 및 매물대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니까 매수 관점을 지향을 하시고요. 만약 제가 말한 이 하방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간에서 한번 눌림목 관점으로서 매도 관점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상승과 하락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산산,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단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83.6에서 84.1K 매물대 돌파, 그 이후에 이격도가 가까운 85.1K 및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이 매물대 혹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리테스트 받아주면서 더 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 올라가주는 상승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이 현재 22평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구간과 동일해요. 그러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면서 4시간 봉의 이 보조지표 중기 K선이 D선을 데드크로스 해주면서 이 전저점 혹은 중간중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꼬리 기준 매물대 등등까지 하락이 나와주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및 하락 시나리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알트코인 시장 상황은 어떤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 속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즉 점유율을 나타낸 거고요. 6시간 봉 차트 기준으로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차트 캔들은 도미넌스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박스 상단 구간인 이 62%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이 박스 상단 구간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도미넌스의 상승이 나와줄 때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왼쪽 표로 대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고 도미넌스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와줄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느냐 마느냐였기 때문에 하단부를 이탈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하락 시나리오에 대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락이 나와주고 도미넌스 가격은 상승으로 진행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하락 추세인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그 추세 같은 경우에는 하방 추세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횡보하고 있거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몇몇 개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코인 캠퍼스 입학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란 참고해 주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무료 차트 강의 및 제가 실제로 진입하고 있는 저의 실제 진입 타점을 공유해 드리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목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